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 배우자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배우자의 뒷조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, 뒷조사를 하다가 배우자의 차가 모텔에 들어갔다. 요럴 때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. 이 탐정이나 흥신소에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뭐 비용이 너무 비싸다. 아니면 탐정이나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, 그럴 때 이제 직접 뒷조사 하잖아요. 아는 지인이나 뭐 언니, 뭐 누나, 뭐 후배 이렇게 동원해서 직접 뒷조사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, 요럴 때 추적을 하다가 모텔에 들어갔을 때 이때 대처할 수 있는 상황,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거의 바람 피는 사람들은 차를 이용해요. 그리고 일단 상대를 만나면, 외도하는 상대를 만나면 우선 뭐 커피숍에 간다던가, 일단 뭐 밥을 먹는다던가, 식당에 가서, 그리고 커피를 먹든 밥을 먹든 대부분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은 시외곽으로 가요. 시외곽. 대부분 자기 집에서 1시간 거리 내외에 주변 시내로 간단 말이에요. 시외로 간단 말이에요. 집 앞에서 뭐 모텔 잡고 뭐 고사를 치르지는 않잖아요. 시외로 가는데, 그 시외의 식당으로 이동을 할 때 너무 바짝 쫓지 마세요. 쫓을 필요 없어요. 거리를 두고 쫓아가서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추적을 할 때는 절대 배우자가 알 수 없는 사람과 동행을 하세요. 배우자가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혹시나 식당이나 카페, 커피숍에 들어갔는데, 배우자가 들어갔는데, 상간남, 상간녀하고 들어갔는데 촬영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배우자가 절대 모르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세요. 혼자는 절대 못해요.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반드시 2인 이상이 해야죠. 그리고 대부분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은 이 커피숍에 들어가든 식당을 들어가든 대부분 보면 창가 쪽에 앉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 들어가도 돼. 밖에서 찍어도 돼. 왜냐하면 이 대부분 아베크족들이 자주 가는, 많이 가는 식당이나 카페 등은 전망이 좋아. 앞에 딱 튀어 있어. 다 튀어 있어 가지고 또 이런 바람 피는 사람들은 또 이 분위기 감상한다고 또 창가에 쫙 앉아. 창가 앞이 탁 된 창가나 이런 야외 좌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앉는다고. 얼마나 좋아. 날 좀 잘 찍어주세요. 그런 경우지. 날 좀 찍어주세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짝 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나중에 가도 되지.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하려고 이렇게 쫓아가잖아요. 이 외도 기간,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, 만난 지 얼마 안 된 관계라면 길에서 애정행위를 많이 해요. 뭐 손을 잡는다든가, 어깨 동무를 한다든가, 뭐 허리춤을 감싸든가, 뭐 심지어 이렇게 그냥 술 한잔 걸치면 그냥 길에서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막 이런 애정행위를 많이 해. 만남의 기간이 짧은 사람들, 이제 막 만난 불륜관계라면 이 애정행위를 길에서 많이 하게 돼요. 근데 이 외도, 이 만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, 만난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길에서 절대 애정행위 안 해요. 좀 식은 거죠. 식었다고 보면 돼요. 말하자면 부부랑 똑같아. 부부관계. 부부도 오래되면, 오래 함께 오래 살수록 뭐 부부지간엔 손잡고 다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. 결혼 전에는 뭐 똑같아요. 결혼 전에는 길에서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결혼할 사이니까 뭐 키스도 하고. 근데 이제 일단 결혼하고 함께 한 이불 속에서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
가족끼리 그러진 않잖아요. 가족끼리 뭐 길에서 뽀뽀하고 손잡고 부둥켜 안고 술 한잔 걸쳤다고 해도 그런 짓 안 해. 똑같은 거예요. 만남이 짧을수록 증거 영상 찍을 만한 게 많다는 거예요. 애정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연인 관계에서 불륜이 오래된 사람은 증거 수집하기가 참 힘들어요. 마땅히 찍을 것도 없고, 뭐 걸어갈 때도 떨어져서 걸어가. 붙질 않아. 응. 근데 만난 기간이 짧은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어깨동무도 하고 이렇게. 이 어깨동무. 부부랑 똑같아. 그리고 이 추적할 때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. 한 두세 개 있는데, 줌 캠코더 있죠. 줌 캠코더, 줌 쫙 당겨서 찍을 수 있는, 동영상 찍을 수 있는 이 줌 캠코더 하나 사세요. 줌 캠코더는 반드시 있어야 돼. 물론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도 이렇게 당겨서 촬영이 가능한데 좀 불편할 거예요. 스마트폰 조작하기가. 뭐 요즘 갤럭시, 삼성에서 나온 거는 뭐 100배 줌인가 200배 줌 당길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데, 그거보다 좋은 거는 캠코더, 바로바로 작동할 수 있는 캠코더가 좋을 것 같아요. 캠코더 멀리서 이렇게 당겨야 되니까. 왜냐하면 이 탐정들은 이 탐정 사무실엔 인원이 있잖아요. 오늘 이 사람하고 추적을 하다가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 카페도 따라 들어가고 식당도 따라 들어가서 밥을 먹고 촬영을 해요. 그 다음날은 이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닐 수가 없어. 그럼 그 다음날은 사람을 바꿔서 투입해서 이렇게 찍기도 하는데, 본인이 직접 추적할 때는 사람을 이렇게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. 물론 친구들이 많다면 친구를 교체할 수도 있겠지, 지인이 많다면. 근데 웬만하면 노출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. 뭐 창가에 바람 피는 사람이 밥 먹는데 창가에 있다든가 야외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멀리서 찍으면 되잖아요. 땡겨가지고. 그러면 되고. 그리고 블랙박스, 내가 지금 추적하는 차의 블랙박스, 물론 내 본인 차가 아니겠죠. 배우자가 아니까. 내 차는, 내가 추적하는 차는 블랙박스가 상시전원이어야 돼요. 상시전원. 시동 끄면 같이 꺼지는 거는 안 돼요. 상시전원, 시동을 꺼도 동작 감지로 계속 촬영을 할 수 있는 이 앞뒤로 촬영되는 상시전원, 그런 기능이 있는 차를 섭외를 해야죠. 그런 걸로 이제 해야 된다.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근데 이 바짝 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멀리서 추적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배우자의 차가 모텔에 이미 들어가 버렸어. 모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배우자의 차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돼 있고 이미 객실을 잡고 들어간 상태야, 룸으로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이때부터가 중요해요. 자, 한 사람은 주차장에 남아서 차에서 나오는 모습을 찍어야 돼요. 들어가는 건 못 찍었으니까 모텔에서 나와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찍어야 되니까 한 사람은 차 뒷좌석에서 캠코더를 들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한 사람은 객실을 잡아서 대시를 잡으세요. 대시를. 보통 낮 시간대 대시를 이렇게 빌려줄 때는 모텔들이 같은 층으로 손님을 몰아요. 뭐 앞에 온 손님 2층으로 보내고 나중에 온 손님 3층으로 보내고 이러지 않아요. 3층이면 3층, 4층이면 4층 이렇게 해서 낮 시간대 대시 손님을 같은 층으로 다 몰아서 받는다고요. 이 대시 손님이 많은 모텔이라면 몰라도 주차장을 보면 알 거예요. 주차장에 차가 별로 없어. 그러면 여기는 대시 손님이 그다지 많지 않은 모텔이기 때문에 같은 층으로 다 몰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배우자가 모텔 객실을 잡고 대시를 잡고 투숙을 이제 들어갔다면 바로 뒤따라가서 대시를 잡아도 같은 층으로 줄 거예요. 그래서 같은 층을 잡으세요. 그래야 주차장에 차를 대놔도 모텔 주인이
직원이 뭐라고 안 하죠. 그러니까 대시를 잡으면 되고,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배우자가 모텔을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가서 몇 호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덮치려고 모텔 주인이나 직원한테 금방 내 남편이 여자랑 들어갔는데 몇 호에 들어갔습니까? 알려주세요. 이런 짓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절대 안 알려줘요. 하늘이 두 쪽 내도 안 알려줍니다. 왜냐? 알려주면 난리 날 게 뻔한데, 모텔이 발칵 뒤집히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리를 칠 텐데 영업에 지장이 있는데 알려주겠어요? 절대 안 알려줘요. 아무리 사정하고 애원해도 절대 안 알려줍니다. 알려줄 수가 없어요. 예, 자기한테 모텔에 피해가 가니까. 그렇다고 해서 뭐 뒷돈을 줘가면서 알려달라고, 이것도 안 돼요. 절대 안 알려줘요. 뒷돈도 안 받아요. 이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. 모텔은 철저합니다. 몇 호인지 안 알려줘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정을 해요. 알려달라고. 하지만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이유가, 일단 얘기하는 순간 일은 그르치게 됩니다. 예. 왜냐? 자, 모텔 직원이나 모텔 사장은 그런 손님들, 이 외도하는 사람들이 낮에 대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. 그래야 돈을 벌어요. 그런데 그 대시 손님을 쫓아온 배우자한테 그거를 알려주겠어요? 절대 안 알려주지? 응? 그 손님이 나중에 또 올 수 있는데.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걸 알아야 돼요.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모텔 사장이나 모텔 직원은 그 바람핀 배우자 객실로 연락합니다. 몰래. 예, 당신 누군가 쫓아와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다.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합니다. 안 할 것 같죠? 100% 얘기합니다. 나오면 난리 나니까. 얘기해요.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. 자, 왜냐? 이 둘이 거사를 치르고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나와야 돼요. 나오는 장면을 찍어야 돼. 그래서 같이 차에 타는 장면까지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. 들어갈 때 안 찍었으니까, 못 찍었으니까 나오는 장면이라도 찍어야지, 모텔에서 나오는 거를. 근데 그거 찍기도 전에 위에서 둘이 같이 나올 것 같아요.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 마누라, 서슬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내 마누라, 내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나올 것 같아. 못 나와요.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? 따로 나와요. 따로. 남자 따로 나가버려. 여자 따로 뒷문으로 나가. 따로따로 나오면 무슨 소용이에요? 따로따로 나오는 거 찍으면 뭐해? 이 사람 절로 나가고 이 사람 절로 나가면, 응? 허당이 되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야. 나올 때까지 쉿 대실 잡아서 올라가 있으라는 거예요. 같이. 몇 회에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문을 열고 있던지 몇 회에서 나오는지 문을 열고 있던가 해서 나가는 거 보고, 응? 나가는 거 보고 알려줘.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나가니까 잘 찍으라고. 응?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응?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지면 어떻게 돼? 다 끝나버리는데. 충분한 영상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날이 그날로 끝날 것 같아요?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요. 그리고 촬영할 때는, 자, 들어가는 영상은 못 찍었어요. 찍으면 좋죠. 물론 나올 때 잘해야 돼요. 나오는 영상을 잘 찍어야 되는데 이때도 방법이 있어요. 그냥 촬영 문에서 나온다고 해서 땡겨가지고 두 사람 얼굴만 그냥 잘 찍는다고 계속 땡겨가지고 찍었어.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에 타는 거에 다 찍었어. 어? 근데
이 사람들이 차에 탔어. 그러니까 그냥 바로 캠코더 끄고 바로 또 쫓아가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어. 내려오면 같이 쫓아가려고. 그걸로 영상이 이제 완벽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? 근데 나중에 그걸 증거로 제출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, 보니까 모텔이라고 특정할 만한 뭐 모텔 상호라든가 뭐 건물 이런 게 뭐 아무런 게 안 나와. 그냥 웬 문에서 그냥 둘이 같이 나오는 것만 찍혔어. 아니 둘이서 거사를, 그리고 손도 안 잡고 나와. 응? 남자가 먼저 나오든 여자가 먼저 툭툭툭 나와가지고 차에 턱 타. 아니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길거리에서 막 갖은 애정 행각을 하더라도 금방 거사를 치르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. 예. 안에서 뭐 서로 이렇게 뒹굴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모텔 나오면서까지 손잡고 나오겠어요? 어깨동무하고 나오겠어요? 그렇게 안 나와요. 그냥 나오지. 그죠? 근데 그냥 둘이 같이 걸어 나오는 거 그냥 얼굴만 잔뜩 당겨가지고 딱 찍었어. 그리고 차에 타는 것까지. 이거 아무런 증거도 안 돼요. 자, 모텔에서 나오는 영상을 쭉 찍어요. 얼굴 나오든 뭘 나오든 해가 쭉 찍어. 그리고 이 문이 모텔의 문이다. 모텔 건물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특정할 수 있게끔 모텔의 상호가 나오게 찍어야 돼요. 건물을 전체적으로. 단 끊기면 안 돼. 모텔에서 나오는 영상, 차에 타는 영상, 그 다음에 모텔 건물의 영상까지 다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이 사람들이 모텔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만 잔뜩 확대해가지고 두 사람 찍어. 그리고 차에 타는 것까지 찍어. 너흰 죽었어. 그러고 이제 끝났다. 이러는데, 이러면 허당이에요. 모텔 상호하고 모텔 건물이 정확히 나올 수 있게끔 바깥에까지 나와서 다시 한번 길게 연속으로 연결돼야 돼요. 끊기면 안 돼. 찍어야지 완벽한 증거 영상이 되는 거예요. 옛날에는 어땠느냐? 옛날에는 이 디지털 카메라, 디지털 캠코더로 찍은 영상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, 이 디지털 캠코더는 편집이 가능해요. 누구나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, 정교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필름으로 된 무비 카메라 있죠? 필름 돌아가는 거. 필름 카메라는, 필름 캠코더는 이 합성이라든가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 뭐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일반인들한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로, 필름 캠코더로 찍은 영상만 증거가 채택이 됐던 때도 있어요. 지금도 저 해외 호주인가 그쪽에서는 이 무비, 이 디지털 캠코더로 찍은 영상은 인정을 안 해주고 필름 캠코더, 무비 카메라로 찍은 영상만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. 연속적으로 모텔이라는 거, 여기가 모텔이라는 거를 특정할 수 있게끔 찍어야 된다는 거 보고 반드시 아셔야 돼요. 그리고 모텔에서 나왔는데 급하게 다시 추적할 필요 없잖아요. 일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. 여기서 마무리 지세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작업을 해야죠. 왜? 상간남, 상간녀, 내 배우자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상간남, 상간녀를 알아야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 다음번에는 모텔 영상은 확보를 했으니까, 모텔 드나드는 영상을 확보했고, 뭐 손잡는 행위, 뭐 애정행위 이런 걸 이제 영상으로 확보를 했다면, 다음은 상간남,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. 그래야 뭐 민사적으로 이렇게 뭐 소송을 걸던가 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단계적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. 하루에 다 끝낼 수 있는 일은 없어요.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루에 다 끝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시간을
길게 잡고 침착하게 즐기면서, 말하자면 즐기면서 해야 돼요. 내가 배우자가, 물론 배우자가 외도하고 바람 피는데 뭐 즐거워요? 즐기면서 하게. 이 말이 그렇다는 거고, 즐겁게 하려는 거예요. 즐겁게 웃으면, 즐겁게, 그러니까 즐겁게 즐기면서. 내가 열받고 뚜껑 열린다고 해서 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미 일은,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침착하게 시간을 길게 잡고 하려는 거예요. 자, 오늘은 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서 이제 모텔에 갔을 때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에 대한 증거에 대한 증거, 법적인 증거죠. 민사 소송을 했을 때 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, 그런 증거물에 대한 종류, 그리고 수집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,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것들이 증거물로 인정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지,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